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오래된 백열전구 하나보다 적은 전력을 사용하여 집안 전체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냉방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문을 흔들리게 하는 시끄러운 압축기도 없습니다. 탁한 공기를 폐로 다시 들이마시게 하는 먼지 쌓인 환기구도 없습니다. 설치한 당일부터 고장나기 시작하는 이 250만 원짜리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바닥, 찬물, 그리고 물리학만 있으면 됩니다. 게다가 이것은 새로운 발명품도 아닙니다. 이 0년 전 로마의 가장 부유한 시민들은 복사열이 흐르는 바닥 위에서 생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가는 자신이 설계한 가장 진보된 주택들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 기술은 최초의 에어컨이 벽에 설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의 편안함을 위한 황금 표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술을 빼앗긴 것일까요? 그리고 누군가 이 기술을 다시 도입하려고 할 때 건축 조사관들은 왜 이를 거부할까요? 왜냐하면 내구성이 뛰어난 것은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황금 표준. 2. 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의 엘리트들은 모닥불로 저택을 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기가 가득한 공기를 마시는 것을 자신의 품위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이포코스트를 설계했습니다. 돌기둥 위에 속이 빈 바닥을 올려 그 안으로 뜨거운 공기와 물이 순환하게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외풍이나 유해가스 없이 바닥 자체가 편안함의 원천이 되었으며 대리석과 세라믹 타일을 통해 열기가 조용히 위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원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원로원, 의원, 그리고 문명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주거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 선정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라디에이터와 환기구를 격렬했습니다. 그는 강제 순환식 공기를 야만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유소니안 주택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구리 파이프를 묶고 그 안으로 따뜻한 물을 순환시켰습니다. 그는 이를 중력열이라고 불렀습니다. 라이트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제어하면 인체의 편안함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험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이 이미 완벽하게 다듬어 놓은 원리를 복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어컨으로의 전환, 품질 대신 속도.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다가 복사열 바닥에서 당신의 마당에서 녹슬어가는 시끄러운 금속 상자로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공학이 아니라 경제학에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수백만 채의 집을 빠르게 지어야 했습니다. 레비타운과 같은 주택 단지 개발은 무엇보다도 속도를 우선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사열 바닥은 콘크리트, 건조 시간, 그리고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강제 순환식 공기 덕트는 저렴하고 빠르며 조잡했습니다. 이는 개발업자들이 원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어컨으로 전환한 것은 그것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업자가 설치하기 더 빠르고 판매 수익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0년간은 콘크리트 바닥을 수명이 15년인 금속 상자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발업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었을 뿐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꼼수에서 성장한 공조산업은 당신이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도록 70년 동안 철저히 관리해 왔습니다. 로마인들과 라이트가 이미 알고 있었던 물리학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연한 팩스 튜브 루프를 콘크리트 슬래브에 묶고 섭씨 13도로 냉각된 물을 펌프로 순환시킵니다. 그러면 그 슬래브는 역열 라디에이터가 됩니다. 당신에게 찬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가구, 공기 자체 등 방 안의 모든 것으로부터 조용히 열을 빼앗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깊은 동굴에 들어갈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산들바람이나 선풍기 하나 없는데도 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돌이 당신의 피부와 뼈에서 직접 열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사 냉방입니다. 외부에서 부딪히는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열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구조물 자체가 냉방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에어컨 압축기는 3500에서 5000W 사이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압축된 냉매와 공기가 새는 배관을 통해 물리학과 싸우는 기계 괴물인 셈입니다. 반면 복사열 순환 펌프는 45에서 90W만 소비합니다. 우리는 호두를 깨기 위해 큰 해머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력회사들은 그 해머에 대한 청구서를 당신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은 공기보다 500배 더 밀도가 높습니다.
복도에 있는 전구 하나가 소비하는 에너지만으로 185제곱미터 크기의 집을 냉방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구소는 3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추정했으며 실제 설치 사례에서는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고합니다. 수펌프의 우아함과 압축기의 무식한 힘의 대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조 산업의 어느 누구도 당신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 에너지의 역설입니다. 이슬점의 함정. 물리학이 이렇게 명확하다면 왜 모든 집을 이렇게 짓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은폐되어 왔습니다. 공식적인 반대 이유는 결로 현상입니다. 바닥이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면 습한 오후의 차가운 주스캔처럼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며 곰팡이, 미끄러움, 손상 등 이는 실질적인 우려사항입니다. 누구도 이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문제는 이미 수년 전에 해결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시스템은 온도와 습도의 조화를 조율하는 조용한 지휘자인 습공기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이슬점 센서가 습도 수준을 지속적으로 읽습니다. 습도가 올라가는 순간 혼합 밸브가 위험구역 이상으로 바닥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물을 정확히 데웁니다. 소형 예비 제습기는 150만 원 미만이며 계량기에서는 거의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바닥을 냉각하는 것을 넘어 집 전체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은 이 도면들을 여전히 거부하는데 이는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설계에 압축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해하도록 교육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 승인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안전의 파수꾼이 아니라 30년 된 구식 체크리스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혁신을 가로막는 낡고 오래된 독점 기업의 대리인들입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는 순행식 시스템을 흔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원, 학교, 아파트 단지 등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매일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찬물은 어디서 올까요? 자연이 그것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하 6m의 물이 있는 얕은 우물은 1년 내내 섭씨 13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 시원함을 빌려와서 바닥을 통과시킨 후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유일한 비용료? 펌프뿐입니다. 열적으로 안정적인 토양에 2m 깊이로 묻힌 180m 파이프인 수평 지열 루프도 있습니다. 유일한 비용은 펌프입니다. 야간 천공 복사도 있습니다. 건조한 기후에서는 어두워진 후 물이 지붕 패널을 통과합니다. 열을 공기 중으로 방출하고 아침까지 차갑게 냉각되어 돌아옵니다. 압축기도 프레온가스도 없이 오직 열 역학 법칙만 존재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수력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시원한 집과 당신 사이에 있는 유일한 것은 노트북 충전기보다 적은 전력을 소비하는 펌프뿐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십시오. 콘크리트 속 튜브는 50년에서 100년까지 지속됩니다. 필터도, 냉매도, 서비스 계약도 필요 없습니다. 설치된 당일부터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녹슨 금속 상자와 달리 플라스틱 튜브는 주택담보대출 기간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기존의 에어컨은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용합니다. 공조산업은 매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교체 주기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의 구독권을 사는 것입니다. 15년마다 새 기계 비용을 지불하고 점검, 필터, 프레온, 그리고 섭씨 40도가 넘는 날씨에 압축기가 고장났을 때의 긴급 출동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복사 냉방은 공급망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제품인 압축기를 제거합니다. 대형 제조업체들은 콘크리트 슬래브에는 필요조차 없는 부품을 중심으로 70년 동안 공장과 딜러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한 산업의 전체 수익이 예측 가능한 교체에 의존할 때 평생 지속되는 시스템에 대해 당신에게 알려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혁신은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여러분이 절대 알아채지 못하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국제주거 규정의 104.1 유럽 규범에도 채택된 대체재료, 설계 및 시공 방법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설계가 규정의 의도를 충족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된다면 건축 관계자는 어떠한 대체 시스템이라도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이 바로 그들이 여러분이 결코 읽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공인 엔지니어로부터 당신의 시스템이 표준을 준수한다는 도장이 찍힌 서한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조사관은 법적으로 이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를 로마의 하이포코스트부터 로이드 라이트의 바닥, 그리고 현대의 순행식 공학에 이르기까지
이 영년에 걸친 복사열 과학을 연결하는 동일한 국제 벤치마크인 표준 55와 결합하면 더 이상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휘가 중요합니다. 현열 냉방은 온도를 낮추고 잠열 냉방은 습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공식 명칭은 열 활성화 건물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면 대화는 단순한 희망사항에서 공학적인 사례로 바뀌게 됩니다. 결론. 복사 냉방이 모든 집에 적합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습한 지역은 제습이 필요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천장 패널이 바닥보다 성능이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집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빼앗겼는지 살펴보십시오. 로마인들이 완벽하게 만들고 가장 위대한 건축가들이 지지했으며 품질보다 속도를 택한 전후 개발업자들에 의해 묻혀버린 기술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에어컨에 많은 돈을 쓰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마땅한 누군가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